제목 김여사의 꿈, 그리고 서울의 봄.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교실. 칠판 앞에 앉은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연필을 듭니다. 칠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의 문장 꿈은 늙지 않는다. 할머니는 또박또박 한 글자씩 써내려갑니다. 꿈은 늙지 않는다. 그녀의 손끝은 약간 떨리지만 그 눈빛은 또렷하고 단단합니다. 올해 75. 그녀의 이름은 김복순. 세상은 그녀를 평범한 할머니라 부르지만 그녀의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이자 한 편의 시와 같습니다. 1960년대 어느 겨울 충청도의 한 시골역. 15살의 김복순은 누더기 코트를 여미고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가방엔 옷 한 벌과 어머니가 싸주신 보리주먹밥 2덩이뿐. 기차는 덜컹거리며 서울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꼭 돈을 벌어서 동생들 학교 보낼 거야. 엄마, 아버지 논도 사드릴 거야. 서울에 도착하자 거리는 눈보라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김복순은 장충동의 한 부잣집에서 식모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방을 쓸고 빨래를 하고 주인집 아이의 신발을 닦았습니다. 손은 터지고 발은 부르텄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복순아, 시골에서는 학교 다녔지? 예, 초등학교까지만요. 그럼 글씨도 읽을 줄 알겠네. 이거 좀 대신 읽어봐. 그때마다 김복순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학교를 더 다녔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은 배움보다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그녀는 받은 월급 봉투를 단 한 번도 뜯어보지 않고 그대로 고향집으로 붙였습니다. 그 돈으로 남동생 둘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녀의 부모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김시댁 딸, 그 효녀 참 대단하구먼. 하지만 정작 효녀라 불린 김복순은 서울의 허름한 다락방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눈물로 밥을 삼켰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김복순은 장충동 일을 그만두고 청계천 피복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하루 종일 재봉틀 소리와 기계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저녁에는 동생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영수야, 열심히 공부해라. 누나가 내 학비 꼭 보낼게. 편지 끝에는 항상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너희가 잘 되면 그게 내 행복이다. 그녀의 손은 매일 바늘에 찔리고 손톱 밑은 항상 시커멓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퇴근길에 청계천 물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속삭이곤 했습니다. 서울 참 크다. 나도 언젠가 이 도시의 한가운데에 내 이름 석자 걸고 살 수 있을까? 세월이 흘러 30이 넘었을 때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총각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그 남자는 김복순에게 매일 점심시간마다 도시락 같이 먹을래요? 라며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동료였지만 서로의 고된 하루를 이해해주는 마음은 점점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 둘은 어렵게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이 생겼네. 나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요. 결혼 후 아들 하나와 딸 둘을 낳았습니다. 가난했지만 그 집엔 늘 웃음이 있었습니다. 김복순은 식탁 위에 놓인 아이들의 교과서를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녀는 식모 시절 모은 절약 습관으로 매달 통장에 저금을 했고 아이들은 어머니의 희생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명문대에 합격했고 큰딸 미정은 교사가 되었으며 막내 수지는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아이 셋 모두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엄마 지켜드릴게요. 그날 김 여사는 처음으로 자신의 생일 케이크를 아이들에게서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녀는 촛불을 끄며 속삭였습니다. 이게 바로 내 인생의 선물이구나. 시간은 흘러 김 여사는 70을 넘겼습니다. 이제 손주도 생겼고 가족 모두가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정아, 나 공부 좀 하면 안 될까?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싶어. 그녀는 그렇게 중계동의 청암학교에 등록했습니다. 평균 연령 75의 중등학교 과정. 매일 오후 교실에 앉아 공부하는 할머니 학생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어려웠습니다. 영어 단어 받아쓰기를 하다가 틀리면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선생님, 저는 머리가 나쁜가 봐요. 아니에요. 어르신은 용기가 있어요. 그게 영어 공부의 첫걸음이에요. 그녀는 이후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고등학교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할머니 학생들과 함께 웃으며 나는 언젠가 대학생이 될 거야 하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김복순에겐 아무도 모르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녀는 매달 수유리의 한 고아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단지 나처럼 외로운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였습니다. 매달 둘째 주 토요일이면 그녀는 지하철을 타고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과자 상자와 작은 봉투 하나. 아이들이 달려와 외쳤습니다. 할머니 왔다. 김복수는 아이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할머니 어릴 적엔 누가 손 한번 잡아주는 것도 큰 힘이었단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세상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단다. 그녀의 후원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았고 언론에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은 아이들의 웃음 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녀의 평생의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종로에 무료 급식소를 만들어서 배고픈 이웃들과 밥 한 끼 나누는 것. 그녀는 틈틈이 모은 연금과 저축을 아껴두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아원 원장이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후원자분들이 김 여사님 뜻에 동참하고 싶다고 하세요. 정말요? 예. 당신의 진심이 그분들 마음을 움직였대요. 그리하여 몇 달 뒤 종로의 한 골목에 작은 간판이 걸렸습니다. 봄의 집 누구나 따뜻한 한 끼를 나누는 곳. 개소식 날 김복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일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이곳은 제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녀의 말에 박수가 터졌고 주방에서는 따뜻한 국밥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날 종로의 거리는 유난히 봄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15살의 소녀가 기차에 몸을 실었던 날로부터 60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젊음을 가족에게 바쳤고 노년의 시간을 배움과 사랑으로 채웠습니다. 오늘도 중계동의 교실 한켠에서 김 여사는 노트를 펼칩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써내려갑니다. 사랑은 배우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움엔 나이가 없고 나눔엔 조건이 없다는 것을. 서울의 봄 그 한가운데에 김복순 여사가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가장 빛나는 이름. 그녀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 아직 배고파요. 배움이, 사랑이, 사람 사는 세상이
아직 더 필요하니까요. 꿈은 늙지 않는다. 오늘 사연에 감동을 받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사연 계속 올릴 테니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